지난달이죠. 4월 초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걸어온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또 중립국 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 오늘은 성공회대 정치학과 윤석준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걸어왔던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지난달 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했죠.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핀란드가 지난 4월 4일 나토의 31번째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날은 1949년 나토가 창설된 지 74주년이 되는 매우 상징적인 날이었는데요. 이러한 나토 가입 최종 절차는 가입 신청국이 미 국무부에 가입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가입 문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소련의 침공으로 인해 일어난 겨울전쟁과 이후 이어진 계속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1948년 소련과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소련의 적대적이지 않은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핀란드는 전쟁 이후에도 마셜 플랜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나토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핀란드 여론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가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찬성이 약 20%대에 머물러 왔었는데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무려 80%, 90%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만큼 다수의 핀란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에 결국 핀란드는 지난 75년간 이어온 비동맹 중립 노선을 버리고 나토라는 군사동맹에 가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200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스웨덴도 지난해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핀란드와 같은 시기에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은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네,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통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포함해서 다수의 대외 정책에서 보조를 함께 맞춰왔습니다. 이번 나토 가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해 5월 18일에 나토 가입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지난달 가입 절차를 모두 완료했지만 스웨덴은 여전히 가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토 기존 회원국인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 때문입니다. 나토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30개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직원 송환에 스웨덴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헝가리는 스웨덴 정치권이 헝가리 법치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해온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원래 튀르키예와 헝가리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 모두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나토 가입 찬성을 유보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핀란드 가입권만 우선 동의해주고 스웨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웨덴은 오는 7월 5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가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는 이제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자국 안보에 대한 침해라면서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핀란드는 러시아하고서 약 1340km의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토 동진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로서는 오히려 나토 회원국과 직접 접하는 국경의 길이가 지금 2배 정도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핀란드는 그동안 비동맹 중립 노선을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확충해온 국가입니다. 핀란드는 나토가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GDP 대비 2%의 국방 예산 규모도 이미 거의 충족시킨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두고 유럽 대륙의 광범위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는 핀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 군병력하고 무기를 증강 배치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군사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핀란드 나토 가입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 지역에 신형 무기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나토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이제 고립이 심화될 텐데요. 이런 유럽의 안보 지형의 변화,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는 나토가 유럽과 미국 사이 과거 냉전 시기 협력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탈냉전 시기 대서양 양안 갈등의 진원지 같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서 유럽 회원국들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커다란 균열음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제 유럽이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심장한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일부 학자들이 지난 반세기를 넘게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과 유럽으로 구성된 서구에 사실상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G2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러시아 대서양 양안 관계는 마치 냉전 시대처럼 다시 굳건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정세는 군사안보 중심의 담론이 과잉 대표되고 진영 간 대결 구도에 기반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직 과제는 변방으로 밀려나 있고 탈국가적 개방과 협력의 흐름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경우만 해도 군사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비전통 안보의 선도적 논의들을 그동안 주도해 왔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사 안보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인간 안보를 논해온 국제사회의 흐름을 다시 되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